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가 우리 금융시장에 안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어떤 디지털 화폐가 향후 미래의 디지털 시장을 점령할 것인가 라는 논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전쟁에 뛰어든 디지털 화폐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두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 디지털 화폐, 즉 CBDC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디지털 코인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JP 모간 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화폐 없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우리 인간이 물물 교환의 불편함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가치 저장, 지불 수단의 매개로서 화폐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화폐는 돌, 조개껍질, 가축, 금속 화폐, 지폐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만 이 기본을 바치고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다른 사람에도 가치를 발휘할 때만이 화폐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폐는 단순히 지불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고 질서이고 통제 수단입니다. 현대사에서 돈은 단순히 종이의 한 장이 아니고 권력 시스템의 기록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때 금을 담보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 체제가 무너지면서 중앙은행이 나를 믿어, 내가 발행할게,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말 한마디에 의지해서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중앙화된 은행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앙화된 은행의 시스템에 금이 가는 일들이 발생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과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무한정 발행된 화폐,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미국의 채권 한도에 도달하는 이런 불신이 자꾸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중앙은행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좀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경제사회가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업자들이 많은 수출을 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을 늘려야 하고 걷어들이는 세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통화량 확대를 통해서 이를 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정부의 확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다 보니 이러한 불신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쓸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만을 써야 돼?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철학을 보면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해도 이것이 시스템이 신뢰를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블록이란 얘기는 우리가 쓰는 장부처럼 어떤 거래, 시간,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블록이라고 하고 체인은 이 블록 간의 시간대별 연결을 합쳐서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블록체인은
공개되고 검증 가능한 공개 장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쟁에 뛰어든 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를 들 수 있는데요. CBDC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용, 다른 것은 공용,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범용은 개개인이 쓸 수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범용이라고 하고, 공용이라는 것은 기관 간, 은행 대 은행 간 거래만을 하는 디지털 화폐를 공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범용 중앙 화폐의 예인데요. 투명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중앙은행이 통제, 감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회식을 하고, 이 모든 동선이 중앙 시스템 자체의 통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한 개인의 신용 점수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화폐로도 불릴 수 있지만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경우에는 기관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올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디지털 코인을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JP모간 코인입니다. 1919년 JP모간은 디지털 코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목적은 금융기관 간 송금의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발표하죠.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 모든 은행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하는 송금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송금 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JP모간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송금하는데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근무했던 외국계 은행이 JP모간입니다. 때문에 JP모간이 발표하는 그 뉴스를 듣고 제가 상상했던 것은, 이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이 디지털 화폐를 패권을 누리고 한 발표이구나,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당시에도 모든 국내 은행들은 US 달러 구자를 JP모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US 달러 송금을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서 각 은행들은 지점으로부터 US 달러 송금을 고객들로 받으면은 송금 신청서를 직접 JP모간 서울에 보내서 JP모간 간 송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무엇이냐면 JP모간 간 송금이기 때문에 송금 시 문제가 발생되든지 아니면은 송금을 해소하든지 할 때 국내 은행에서는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지만 JP모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JP모간이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이것은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이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민간기업 JP모간 코인이 위험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까지 탈중앙화를 위하여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탄생됐는데, 이 비트코인을 거대한 금융기관 시스템 안으로 모두 다시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금융 주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JP모간의 이런 방침은 앞으로 향후 모든 금융기관이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탈중앙화를 표방한 블록체인이 다시 중앙 통제형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JP모간 CEO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시도하지 않는 금융 디지털 망 구축을, 실험을 민간 금융기관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 이건 자랑처럼 보이지만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JP모간 코인의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화폐의 기본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JP모간의 기본 시스템 구축은 1대1,
달러 1달러에 1코인을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때문에 코인을 발행할 때 받은 1달러는 JP 모간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형 금융기관에 내 돈을 예치를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나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사람한테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죠. 일반 다른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미국 정부보다 앞서서 민간 기업 은행이 디지털 망을 구축해서 달러 패권을 다시 흡수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계 대형 그룹 하니웰이니 DBS 같은 대형 기업들이 JP모간 코인을 수십억 달러씩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하루 유통량이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은 탈중앙화인데 JP모간 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한 중앙 통제인 시스템에 다시 넣은 겁니다. 이건 블록체인이 아니라 디지털 감시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화폐의 지형도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하고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는 통화량을 잘 조정하고 있지만은 개인 소비 상황이나 개인 정보를 다시 중앙은행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드렸던 민간 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JP모간 코인은 기존 금융 권력자가 다시 디지털 화폐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의 지형도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신뢰를 분산시키고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통화량을 잘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개인 소비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민간 기업이 개발한 JP모간 코인은 거대 금융기업이 다시 탈중앙화된 코인 시스템을 기존 금융 권력자가 탈중앙화된 화폐를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통화 주권을 기축통화 국가에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화폐에 대한 환율 조절, 물가 조절에 대한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JP모간이 US 달러 1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어느 것이 더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인지 생각해보면 아주 답은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규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권한 때문입니다. 민간인이 원화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사설 화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6월 18일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우리 그 생활상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간 송금, 결제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법률 테두리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지 않고 주시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되는 그런 상황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6월 18일 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실험적으로라도 발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금융감독당국과 한국은행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열어서 일정 기간 발행과 운영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예금과 연동을 한다든지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행 주체에 대해서 실시간 감사가 가능하게 하고 지불지원비금 100% 또는 정기적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한다면은 신뢰도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일본처럼 자산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 법안처럼 국제화 표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른 조치 없이 그저 방관자의 역할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고 논쟁만 계속하고 있다면 또 원하는 디지털 시대에도 또다시 소외되는 화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선택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남들이 만든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